최근 이탈리아 지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페루, 우리나라도 지진이 연달아 발생해 세계적인 지진 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이 지진, 태풍의 자연재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때 지진은 어디서 왜 발생하는지, 태풍의 위력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이런 일상 속 과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학 전시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이언스 센터입니다. 모든 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체험 과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살펴보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한층 고조시키는 곳,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지금 안내합니다.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경기도 과천시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국립과천과학관. 이곳에선 기초과학에서 미래기술까지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시가 있죠. 바로 종이접기 특별전, 종이로 표현하는 세상인데요. 종이접기로 만든 어류 800마리, 아프리카 동물 300마리, 공룡 200마리, 극지방 동물 170마리, 나비 1000마리와 같은 광활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표현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종이접기로 재현한 지구촌 자연 생태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요. 종이접기에서 활용된 수학 원리를 보여주는 다면체 작품들. 이곳에선 어려운 과학 개념을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전시를 열고 있는 거죠. 과천과학관은 연간 240만 명이 다녀가는 우리나라 최대 과학관입니다. 과학 전시, 교육, 행사 등 삼박자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과천과학관은 눈으로 보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과학 전시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이언스 센터입니다. 우주와 생명, 과학과 문명이라는 모든 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체험 과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만나는 과학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기초과학관은 과학의 기초 원리부터 응용까지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즐겁게 탐구하는 살아있는 과학 체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첨단 기술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기초과학관에 들어서면 단연 눈에 띄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저희 맨 앞에 보이는 커다란 기계는 저희 기초과학관의 대표 전시 특징 하나인 테슬라 콘입니다. 이 기계는 무선 송출에 가장 운동 시초가 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길죠. 6개의 기대랑 첨점한 때 소리가 콘입니다. 자, 5, 4,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남과 동시에 어른 키보다 높은 곳에 있는 커다란 도넛형 금속 물체에서 빠지직하며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들리고 불이 번쩍입니다. 네, 거기에 잘 보셨나요? 네, 굉장히 컸죠? 자, 이제 에디슨이 직류 발전을 고집하고 있을 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류 발전을 고안한 사람이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그가 발명한 대표적인 발명품이 바로 테슬라 코일인 거죠. 테슬라 코일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220볼트의 전기를 400만 볼트까지 승합시키는 장치입니다. 여기에서 과학 원리는 우리가 이제 발전기의 원리, 전압을 바꿔주는 발전기의 원리와
그리고 공진의 원리가 한꺼번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는 테슬라 코일 상부에 온색의 도너츠 모양의 토로이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강력한 스파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스파크는 400만 볼트의 고전압이 한꺼번에 공기 중으로 방전되는 현상이고요. 우리가 번개가 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번개의 발생 원리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에 들고 있던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테슬라 코일 주위에 형성된 자기장에 의해 형광등 내 형광 물질이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생활에선 테슬라 코일이 어떻게 쓰일까요? 흔히 사용하는 형광등부터 각종 리모컨, 교류 전기, 네온 사인까지 모두 테슬라 코일에서 고안된 겁니다. 기초과학관엔 혈액의 기능을 좀 더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가상 헌혈 체험입니다. 이 가상 헌혈은 게임 형식으로 가장 먼저 헌혈을 한 사람을 선발하는 건데요. 선반에 팔을 올려 펌핑 레버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헌혈에 성공한 순서대로 혈액등이 켜집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혈액을 나눠주는 헌혈을 이렇게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죠. 빙글빙글 혈액 실험실에선 혈액을 이루는 성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혈액 원심 분리기 모형을 통해 붉은색 혈액을 원심 분리기로 분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곳에선 뭔가 신비로운 체험이 기다릴 것만 같죠. 바로 제4의 물질 상태라 일컬어지는 플라즈마와 관련된 전시물들인데요. 손으로 따뜻하게 해주거나 두드릴 때마다 그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플라즈마 상태란 과연 뭘까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이온, 그리고 어떤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 그 원자는 양이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음이온과 양이온이 함께 있는 상태가 이제 플라즈마 상태인데, 이 플라즈마 상태는 우리가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자들이 이제 배치가 되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전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다양한 그 원소에 해당되는 뭐 색을 내거나 다양한 우리가 PDP, 이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판넬과 같은 그런 TV, 모니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플라즈마를 제4의 물질 상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고체에 에너지를 가하면 액체, 기체로 되고 다시 이 기체 상태에 더욱 많은 열을 가하면 원자 속의 전자가 분리되어 플라즈마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 플라즈마가 가장 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주의 99%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추정합니다. 지구상에선 번개, 북극지방의 오로라, 대기 속의 이온층이 플라즈마 상태인 거죠. 이곳에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전기를 보다 실감나게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학생의 머리카락도 다 서로가 밀어내면서 머리가 전체적으로 뜨는 모습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우리 털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게 돼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정전기. 그보다 규모가 큰 정전기 체험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직접 거대한 금속 부를 만지면 몸이 전기를 띠며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는 경험을 할 수 있죠. 마찰 전기, 즉 정전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쪽에는 정전기 체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일반적인 정전기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특수한 현상을 체험하게 될 거고요. 전기가 단역을 뾰족한 곳에 멀리는 습성을 이용해서 우리 신체에 있는 털이나 머리카락에 서는 모습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진 체험물입니다.
반데그라프 발전기라고 하는 마찰열에 의한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정전기 현상을 체험하는 건데요. 발전기에 이렇게 한 명만 손을 대고 있어도 함께 손잡고 있는 사람 역시 이렇게 머리카락이 솟구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의 표면 중에 머리카락이 가장 뾰족해서 전자가 발생해 뾰족한 머리카락으로 이동하기 때문인 거죠. 이곳에선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원인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1940년 미국 워싱턴주에 건설된 타코마 다리는 개통 4개월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다리는 초속 53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하지만 겨우 초속 19m의 바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리의 고유 진동수와 바람의 진동수가 일치하면서 발생한 현상, 공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임을 밝혀내게 되었죠. 이곳 전시물을 통해 길이가 다른 두 막대에 주기적인 힘을 강제로 가하면서 막대의 움직임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진동수를 조절하면 정해진 진동수에 따라 막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운 모래가 회전판을 돌면서 마치 물처럼 흘러내리는 전시물도 있는데요.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중력과 마찰력의 영향을 받은 모래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물체의 물리적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의 모래 알갱이는 고체지만 많은 양이 모이면 액체와 기체처럼 움직이는 법. 장치가 회전하는 동안 두 종류의 입자가 혼합되고 갈라지거나 뭉치는 현상을 보입니다. 지구 내부 어딘가에서 급격한 지각 변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생긴 파동인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전해져 집안을 진동시키는 현상을 말하는 지진. 그럼 체험객들은 어느 정도의 지진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처음 하게 되는 지진의 규모는 6.5 정도로 설정이 돼가지고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이번에 일어난 이탈리아 지진이죠. 그때 지진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지진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될 건데, 입체 안경을 쓰고 시뮬레이터 의자에 앉아 규모 6.5의 지진을 4D 효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진의 흔들림, 물,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체험하고 재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지진 체험실에서 지진을 경험해본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막 물도 나오고 이렇게 4D로 막 흔들리니까 진짜 저 지진을 겪는 느낌도 들고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진 체험보다 더 실감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태풍 체험.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고 있는데 우산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때 불어오는 바람이 돌풍이에요.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하는 태풍. 실제를 방불케 하는 태풍 체험이라 비옷은 필수죠. 행여 어디 틈이 있지 않을까 비옷을 꼼꼼하게 입습니다. 태풍 체험이 시작되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물은 여기 위에 보면은 조그마한 구멍도 있죠. 저 위에도 비가 내릴 거예요. 그리고 바람의 세기가 궁금하면 여기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30을 안 넘죠? 네, 30까지 올라가요. 네? 아, 그럼 태풍보다 더 강한 바람인데?
잠시 후 초속 25m의 강풍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손잡이를 꼭 잡고 몸을 고정시키는데요. 태풍의 위력에 놀라 온몸이 젖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태풍 체험실에선 4개의 송풍기가 만드는 태풍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같은 체험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을 동반한 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가천과학관에 있는 태풍 체험실에서는 초속 30m/s의 이제 바람과 그리고 시간당 700mm의 비를 우위를 입고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관람객들은 이런 태풍을 체험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태풍을 만났을 때 어떤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는지 직접 체험을 하고 또 태풍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태풍 말고도 다른 체험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뭘까요? 세면대나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물을 내리게 되면 물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작은 해오리 바람이에요. 좀 이따 가운데 물기둥이 생길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육상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소용돌이를 말하는 회오리. 지면에서 불어올라간 먼지나 모래알들이 기둥 모양으로 돌아 올라가기도 합니다. 회오리는 지면 부근의 대기가 불안정할 때에 생기며 대체로 봄, 초여름에 자주 일어나죠. 이곳에선 빙글빙글 도는 회오리 바람을 재현한 전시물을 통해 회오리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풍은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고 비를 동반하지 않으면 돌풍인데요. 지표면 부근의 바람은 쉴 사이 없이 단시간에 강약 변화를 반복하면서 불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강하게 부는 바람을 말하는 돌풍. 이곳에선 돌풍을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원소 주기율표로 둘러싸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터치스크린을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직접 느끼고 만지며 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직접 체험해 본 소감은 어떤가요? 재밌는 체험들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고 과학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통과학관에선 어떤 생활 속 과학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선 주방용 식기와 음식물을 보관하는 전통 목가구 찬장, 삼배, 무명, 명주 따위의 피륙을 짜는 배틀을 보면서 선조들이 이뤄놓은 앞선 과학에 긍지를 갖게 되는데요. 계절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 건축물, 한옥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있는 아저씨는 뭐하죠? 벽을 흙으로 이렇게 발라요. 요즘은 다 시멘트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흙을 베서 저렇게 발랐어요. 자연을 이용한 한옥엔 흙벽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온폭 파인 이 불의 길을 따라서 불의 뜨거운 기운이 밑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여기에 있는 온돌이라고 하는 여기를 데피는 거예요. 온돌의 구조를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옥 굴뚝의 모양과 위치, 그리고 높이는 집의 규모와 마당의 크기, 지역에 따라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굴뚝은 처마 밑에 설치되어 연기가 집을 한 바퀴 돌면서 집 주변의 해충을 쫓아주는 방충 역할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해돼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를 주제로 한옥의 각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옥 건축 기법과 구조적 특징을 통해 한옥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전통적인 건축 기법의 종류와 건축 도구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한옥에는 두 가지 구조의 절묘한 조합이 숨어 있다는데요. 우리의 한옥은 난방을 위한 온돌과 여름을 위한 대청마루가 결합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온돌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여름에는 대청마루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북방의 폐쇄성과 남방의 개방성이 하나로 융합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자신이 가진 효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인 발효. 이 발효가 잘 되려면 필요한 게 있죠. 이 항아리는 비밀이 있어. 항아리는 숨을 쉬어요. 숨구멍이 있어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그릇이라 불리는 항아리. 간장, 된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이 이 항아리에 들어가면 잘 묵혀져 제맛이 우러나는 거죠. 모형 항아리 안에 있는 터치스크린에선 발효식품 만들기 설명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발효식품으로는 고추장, 된장, 청국장, 젓갈, 막걸리, 간장을 들 수 있죠. 우리 몸의 장 속엔 다양한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발효를 일으키는 미생물이면서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유익한 균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선 특별한 한의학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한방 진료의 핵심인 맥을 디지털로 분석하는 맥파 분석 체험이 가능합니다. 맥파 분석 체험은 손끝에 있는 말초 동맥의 맥파를 분석을 해서 혈관의 나이를 알아보는 그런 체험입니다. 혈관 질환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1분간 오른손 검지에 센서를 부착해서 혈관 나이를 측정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래프 보시면은 요 EEI, 심장이 조금 약하신 것으로 측정이 되는데 피곤하시거나 몸에 좀 젖산이 많이 쌓였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맥파 분석기는 손끝에 빛을 투과하여 혈관의 혈류 흐름에 따른 빛의 흡수도 차이를 이용하여 말초 혈관의 용적 맥파를 검출하여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맥파 분석 체험을 과학관에서 해본 기분 어떤가요? 손끝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맥박을 측정해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좋아요. 조상들의 슬기를 깨닫는 전통 과학관. 조상의 지혜가 깃든 전통 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선 이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관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5개의 기초과학 분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그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많이 발굴하시면은 그 분야에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훌륭한 과학자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과학의 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 있죠. 평소에 아무런 의심 없이 지나쳤던 일들도 왜 그럴까 하고 과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여러 현상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과학적 사고의 출발점입니다.